네, 19번 신고와 수리입니다. 신고와 수리. 네, 신고 수리 방금 앞에서 거의 다 했고요. 내용만 살짝 확인하고 뒷부분에 중요한 거 좀 체크하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란 이런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신고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신고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해제적 신고라고 괄호가 쳐있죠? 금지해제적 신고. 신고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로 구분이 되고,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자기완결적 신고다. 그렇죠? 구별실익.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굳이 이걸 또 신고를 이거는 저거고 요거는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그 수리 거부가 다 처분이 아니고, 수리를 위한 신고는 그 수리 거부가 다 처분이고, 그러면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 때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려고 들겠어? 거부됐을 때지. 그러니까 수리 거부가 됐을 때 수리 거부에 대해서 과연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냐, 즉 수리 거부가 처분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알아내려면 뭘 알아내야 돼요? 거부가 처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처분에 대한 거부이면서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처분에 대한 거부려면 수리가 처분이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그지? 네. 수리가 처분이어야지 수리 거부가 처분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리가 처분이 아니야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게 되면 신고가 무슨 신고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수리 거부를 알고 싶었어. 그래서 수리를 알아야 돼. 수리를 알고 싶었어? 그래서 신고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신고지? 근데 사실은 지금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사실상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뿐만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도 처분을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논의의 출발이 지금 깨진 거거든. 깨진 건데 아직도 구분합니다. 아직도 구분하고 문제 내니까 무엇이 옳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일방적인 통보, 단순한 통보의 문제인 것이고, 이게 단순한 통보인데 옛날엔 심지어 통보제도 있었다고 했잖아. 통보제도, 그치? 그리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수리를 위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가 처분이죠. 행정행위고, 행정행위인데 이게 수리가 신고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쌍방적 행정이, 쌍방다 역할이 있다는 뜻이야. 쌍방다 역할이 있다. 쌍방적 행정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는 거죠. 끝내 그게 불분명하면은 뭐가 유리합니까? 뭐가 유리해요? 뭐가 유리해? 자기완결적 신고가 유리해? 이게 이런 말 하는 데는 본 적이 있어. 아니, 수리를 위한 신고는 수리 거부가 처분이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니까 소송을 못 제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국민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아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건 공부 가르쳐볼 소용없어요. 내용 알고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 뒤에 가면 우리 하자승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자승계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학교 유지태 교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만든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학교 근처로 잡으니까 이제 도남동 그쪽에 거리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내셨어. 도남동 쪽에서는 저도 빨빨거리면서 막 정치비하고 막 이래갖고 거기 좀 거기 감자탕집 막 이런 거 술집 되게 많거든. 거기서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걸 범인을 못 잡는 거야. 근데 위에서 시경에서는 계속 압박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밑에 있는 노마가 뭐 그냥 한 경사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사? 경사면 대충 군대로 치면 뭐 하사?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을 가지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팀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갖고 그냥 술 취한 새끼 한 명 잡아다가 두드려 팬 거야. 그래서 자백을 받았네? 얘가 사람 죽인 걸로 처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팀장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안 밝힌 거야.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믿은 거지. 그래서 그냥 후배 믿고 보아 믿고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때렸다?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래서 사례 문제가 그래요. 네, 리딩 케이스야. 그래서 이제 세간의 주목을 막 받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잡았습니다! 한 거지. 잡았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지금 성북경찰서입니다. 성북경찰서. 그런데 얼마 뒤에 종암경찰서에서 진범이 잡힌 거야. 뻥카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팀장 얘가 직위해제를 당했어. 이 무능력한 새끼야. 그래서 직위해제를 당했어.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기명령 기간이 있어요. 기다렸다가도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뭐 능력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결국 그렇게 인정이 돼버리면 직권 면직을 받게 돼요. 잘리는 겁니다. 직위 해제는 지위 동그라미 직위 X 이거라고 했어요. 공무원의 지위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건데 일만 못하는 거야. 근데 직권 면직은 면직이잖아. 아예 지위를 박탈하는 거야. 공무원 관계가 완전 소멸이 되는 거야. 잘라버렸어. 근데 얘가 직위 해제를 받고 나서 이 팀장이 뭐 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직위 해제에다가 이의제기 할 수 있거든요.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불복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쪽에는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법에 경찰이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적용시키게 되면 소청심사라는 게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9조 1항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거든. 그게 걔네들의 행정심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거치고도 안 되면 소송 제기할 수도 있거든. 소송도 안 했단 말이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나도 분명히 결제한 데 있어서 확인 안 한 잘못도 있고 하니까 반성한다는 의미로 근신한다 이거야. 근신한다는 의미로 불만 제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던 거야. 그러면 다시 복직을 시켜주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던 거야. 근데 결국 직권면직이 됐지. 아직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말이야. 이런 법리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 직권면직 당한 게 이게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두 번째 후행 처분이에요. 직위해제 먼저 받아놨잖아 지금. 근데 직위해제 받고 직권면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수인할 수가 없다면 그럴 때는 그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이미 90일이라는 불복기간이 다 지났는데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리 조작의 법리가 있어요. 법리를 조작하는 법리가 있거든요. 당연히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도 있고 그렇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20여 년 동안의 경찰로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직권면직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연결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보통 다른 사람들 개기면 더운나니까 근신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인식인 거야? 어느 쪽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봐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잖아. 판단이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만약에 전자처럼 20년 넘게 그리고 지가 팀장이고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이의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직권면직 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 구제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다 근신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던데 나도 복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 요렇게 인정을 내버리게 되면은 이럴 때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구제가 돼요. 그럼 얘는 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이해가 됩니까? 구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해가 됩니까? 구제가 된다. 보통 근신하지 않느냐? 반성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면 봐주는 거 아니냐 원래? 된다.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 직권 면직당할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구제 이럴 땐 받을 수가 없다. 손을 안 들면 계속 된다. 안 된다. 나가? 안 된다. 가르쳐봐 소용없어. 어? 아니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왜 그런 법리가 나오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건에다가 스스로 집어넣지를 못하면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너 나가서 사회 경험 좀 하고 와라.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갖다 놓는 거고 그거를 적용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죠? 나랑 사고방식을 똑같이 맞추세요. 저 좌빨 새끼 이러지 말고 이게 행정법적 사고방식이야. 알겠어? 나랑 사고방식을 맞추라고 이러면 구해줘야지. 당신들 같으면 어떡할 거야? 당신들 같으면 지게제 당했으면 물론 내 잘못이야. 결제한 거 나니까. 그지? 물론 내 잘못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내 부하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직무수행 능력 탁월하다고 상도 주고 그래 놓고 나서 이거 가지고 지게자 한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계속 임원권자한테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죽어요 들어가서 당신들 밑에 부하들이 상급자한테 막 그렇게 막 들이대면 이뻐 보이겠어? 사람 사는 곳이잖아 다. 그치? 네. 법은 적용 안 시키면 그만인 거야 다. 그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집행을 막으려면 우선 얼르고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고 손 들어야지. 그 계속 개기면 저쪽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느 쪽이 전문가야? 저쪽이 전문가야. 웬만하면 좋게 끝내야지. 소송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알겠어요? 소송은 피하는 게 장땡이야. 강사는 소송 안 한다니까. 학원이 아무리 공격해도 소송 안 해요. 법과목 강사들도 소송 안 해요. 왜? 소송하면 우리가 이겨. 진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기면 뭐하나? 맨날 그거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느라고 강의 준비를 못하지. 그럼 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안 한다. 엔간하면 이걸로 풀어요. 풀고 끝내야지. 그런 거 좋아하지 마. 알겠어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배우는 게 법인 거지. 즐기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격투기 선수라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맨날 싸우나? 그건 아니잖아. 싸우면 안 돼. 좋게. 그래요. 이렇게 나누시고 수리 거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 자기완결적 신고가 더 유리하다고. 알겠어요? 수리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수리를 요한 신고인 게 맞긴 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수리가 있어야만 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싸우고 있는 거잖아.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버리게 되면 애매할 때 자기완결적 봐버리면 수리가 없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다가 자기완결적 신고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알겠지? 어휴, 큰일 났어. 반 이상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살아온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보세요.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 제일 위험한 애들이 세상 경험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새끼. 와, 이런 꾸라지 요번에 죽였죠. 그 꾸라지 하나 죽이는데 전 국민의 힘이 필요했잖아. 그게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면접을 10명을 뽑으면 9명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애들이 나 욕하지. 너가 해봐라. 아니지. 그거에 대해 욕하는 사람은 본인이 쓰레기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10배를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점수를 10배를 뽑으면 필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꾸로 본인한테 유리하다니까? 내가 성격만 좋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인간이면 진짜 공무원 해도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 10배 뽑고 90% 떨어뜨리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해요. 무슨 그 이상한 생각을 해. 알겠어요? 붙었다가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필기를 통과하는 게 기본인 거잖아. 안 그래? 통과가 쉬워진다고요. 그런 거예요. 아무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실무는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간 거 같고, 뭐, 어떤 형님 수업 시간에 이걸 알아야지 가서 일을 해요. 막 그러는데, 어디서 뻥 가르쳐. 아니야, 가보면 완전 딴 세상이야. 예. 근데 이게 모르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라 카노, 씨. 이래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법 선택 안 하고, 사회 행정학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은 난 가서 못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는 애들이 세무지개들하고 경찰지개들이잖아. 걔들 다 나왔잖아요. 경찰교육원 들어가고 나랑 같이 그쪽 시험 문제 내던 경찰교육원 교수 형이 야, 씨 들어오는 새끼들이 다 나간다! 막 이러는 거야. 왜? 걔네들 형사법 공부 안 하고 들어왔어. 그래. 아니 경찰이셔 형사법을 몰라서 뭘 합니까 일을? 안 그래요? 수학자라는 경찰 우리 관심 없잖아. 그치? 그건 뭐야 그게. 못 견딥니다 안에서. 지금도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들어가고 합격한 다음에 업무에 필요하니까 이제 행정법 공부해야지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술 먹는데 바쁘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이니까 꾸역꾸역 이거 그냥 머리에 갖다 집어넣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주변에 내 수업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공단기 수업만 빼고 나머지는 들어도 돼. 알겠어요? 네. 그거는 회사가 없어져야 되는 회사거든. 이건 시장 교란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 예. 공단기의 행보 자체는 다 불법이에요. 아니, 여기다가 막 포스터 막 갖다 붙이는 거, 난 저기서부터 봤잖아. 신림동부터. 신림동 아주 그냥 더럽게 아주 그냥 동네를 아주 거지를 만들어놨어. 누구는 포스터 찍을 돈 없어서 안 찍나? 안 그래요? 그 1등이라고 뻥치는 것도 처음부터 뻥인데 1등이라고 막 해갖고 그래서 저기 남부고시가 가처분 시청에서 받아줬잖아. 근데 공단기가 뭐래? 뭐 벌금이 나오든 뭐하든 돈 낼 테니까 난 계속 간다 이러잖아요. 그냥 불법 자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안에 계신 형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형님들의 선택이잖아. 아니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 불법을 즐겨하는 회사하고 손을 잡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단계에서 한번 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 다른 직렬 시험이긴 하지만 네. 여시나 드세요. 당신들이 착해지기 전까지는 안 가요. 예. 그게 아니죠. 그죠? 공당기 수업 말고 다른 수업 다 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과목 선택하신 분들한테는요. 빨리 선택 과목 바꾸라고 하세요.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가 수습 안 됩니다. 행정법을 공부 안 한 행정직 공무원이 세상에 어딨어? 세법을 모르고 회계학을 모르는 세무직 공무원이 어딨고 그걸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서 고문관 취급당해. 고문관 취급. 그거 어떻게 설명해 주면서 일을 시킵니까? 부하한테. 가서 뭐 강의해 줍니까? 그놈 잡아놓고 과외비 그거 언제 얼마 받으려고. 말도 안 돼. 대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네. 지금 신림동에도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그만 이렇게 술집 사장들하고 밥집 사장들하고 다 인사 다 했거든. 내가 걔들한테 다 뭐라고 하고 앉아라. 그만해. 유령 도시에서 니들이 아무리 뭐 가게를 몇 개를 더 열까? 막 그러는 거야. 그만해. 사람이 없어. 추워서가 아니야. 없어. 사람이 없는 데서 니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팔고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한들 니 장사가 될 것 같아? 됐어. 빨리 노량진으로 와서 원래 나 케어하듯이 계속해. 그냥 1,000원씩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와. 막 이렇게 나갈 때 따라와. 막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된다고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되는 게 되는 줄 알고 사업을 2번 했던 거예요. 정말 학생들에게 딱 맞춤형 학원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다 망했잖아요. 그 망해서 내가 날려먹은 돈만 10억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괜히 목숨 걸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하고 얘기하시고 빨리 바꾸라고. 난 얘기했다 하세요. 난 얘기했다. 그 다음 이 책임이다. 얘기하죠. 다른 거 다 들으셔도 되는데 내 거 안 들어도 되고 패스 없고 안 들어도 되고 한데 바꾸는 게 맞습니다. 요건 여기는 형식적 요건밖에 없다고 했지? 40조 2항에 있어요. 40조 2항. 그 기재사항 구비서류 써있잖아.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네, 구비서류 첨부가 되어 있을 거. 수리료한 신고에는 모두 포함된다고? 실질적 요건. 물론 절차적 요건 있죠. 앞에는 한번 등장했지. 네, 하지만 절차적 요건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안 나오거든. 네, 알아는 둬야 될 필요가 있지만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로 나오는 건 항상 뭐라고?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있으면 수리료한 신고고 없으면 그냥 아닌 거니까 자기완결적 신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건이 있으면, 실질이 있으면 수리료한 신고. 그걸로 구별해 먹는 거예요. 그걸로. 효과 보시게 되면 도달만 되면 되는 거고, 효과는 바로 발생을 하는 거고, 부적법한 신고. 부적법한 신고인데 수리를 해버렸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상관없죠. 신고가 적법해야 되는 거잖아. 부적법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수리도 해줬네. 그래도 나는 건물 지을 권리 없어요. 없는 겁니다. 무신고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신고 영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했으면 식당에 가면 항상 거기 그 데스크 옆에 카운터 옆에 그 이제 신고증하고 이런 거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 다 그거 하나씩 다니면 배우는 거야. 여기 별정 우체국 옆에 있잖아. 가갖고 이제 모평 같은 거 보낼 때 가갖고 우정국장한테 위탁을 받은 공무수석상이구나. 이러고 다녀야 돼. 알겠어요?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처음엔 다 그렇게 바보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수리료한 신고. 수리료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있어야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부적법한 신고 이거 어떻게 돼? 부적법인데 수리했다? 그럼 위법이죠. 그죠? 왜? 이건 처분이니까. 처분이니까 이건 적법 위법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수리를 위한 신고. 그러면 신고 요건을 못 갖췄는데 뭐랑 똑같은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야. 허가. 이건 허가 요건이지. 그러니까 1, 2, 3의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해주는데, 근데 요건을 못 갖췄다? 못 갖췄는데 허가했다? 그러면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위법이라고 했죠. 위법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야. 여기도 신고 요건 못 갖췄는데 수리했다? 그러면 수리는 당연히 위법인 거예요. 허가도 처분이고 수리도 처분이죠? 처분은 뭐라는 게 있어요? 어떤 효력?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잖아. 공정력. 그러니까 이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 보시고, 만약에 중대 명백 둘 중에 뭐라도 하나가 깨지면 둘 다 깨져도 되죠. 깨지면 그거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니까 이 수리는 효과가 있는 거지. 수리의 효력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무신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야. 무효 사유면 그건 무신고 되는 거지. 무신고. 불법 되는 거지. 그렇고요. 밑에 수리 보시게 되면 또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수리는 단순 접수행위로서 의무사항 아니고요. 왜? 수리 아예 안 해도 돼요.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의무사항 아닌 거고, 단순히 확인의 의미만 갖는다. 효과 제대로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고, 처분 아니고, 법적 효과 없으니까 처분 아니고, 수리한다고 법적 효과 발생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 잘하고 있어. 수리료한 신고. 수리료한 신고는 이건 반사적 결정이고 증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처분이고, 여기까지 다 된 얘기고 넘어가시고. 수리거부. 이제부터 이 수리거부예요. 수리거부. 거기에는 그 표로 정리합시다. 표. 이걸 보세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입니까? 아니지. 수리료한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입니까? 기지. 옛날에 어떻게 봤다고? 위에 있는 거. 수리거부도 똑같다. 이렇게 해봤어요. 수리거부도 똑같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도 처분 아니고, 수리료한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도 그거는 수리거부가 처분이고, 그러니까 수리냐 수리거부냐 상관없이 똑같이 처분이면 처분이고 처분 아니면 처분 아니고, 딱 두 개로 양당 간에 딱 무자르듯이 팍. 그런데 이제 3분법적 접근. 3분법적 접근. 이건 박균성 교수든 아니면은 김준건 교수든 아니면은 김현태 교수님이든 누구님이라고 하고 막 그랬네. 미안. 그래서 좀 습관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3분법적 접근. 이게 2010년도에 건축신고 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오고 2011년도에 착공신고에 대한 사건 판례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논의가 불이 지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수설이 이런 방식으로 그 판례를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대충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2분법적 접근이었어. 오케이? 위에 같은 방식이었어. 근데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지.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2010년도에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처분이라고 최초로 판시를 해버렸어. 당황했지, 모두가. 뭐지 이건?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 4개의 뭔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가 건축신고를 했는데 말이야, 적법하게 신고를 했거든? 근데 행정청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수리를 거부해서 얘가. 하여튼 무식한데 성실하면 그거 되게 문제야. 알겠죠? 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당도 있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냥 나가고 술 먹으라니까 외국 나가고, 우리 세금은 나가서 술 드시라고. 안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네. 가만히만 있습니다. 근데 적법한 신고인데 수리 거부를 했거든?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생각하나? 부적법한 신고라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건물 지으면 그 무신고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건축신고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만약에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저놈아가 불법 건축물 그러면서 철거명령 내릴 거예요. 불법 건축물 그러면서 벌금을 부과할 거고요. 판례가 한 얘기 순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철거명령인데 철거를 안 하면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예요. 근데 완공되면 이 건물 사용하지 못하게 관어사업을 다 제한시킬 거예요.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는 영업은 이 건물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4개였습니다. 1단계 뭐라고요? 시정명령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너는 분명히 건물 지어도 되는 앤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 2번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관어사업 제한으로 또 연결이 될 것이다. 근데 이행강제금, 관어사업 제한 이런 거 나오고, 철거명령 이런 거 나오고 나서 그때 소송 제기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치? 벽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자고? 그 분쟁을, 법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일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비록 그것이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이긴 하지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자 라고 하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켜버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시키는, 그게 우리가 배웠던 형식적 행정인 거야. 수리는 그냥 사실행위거든. 그러면 사실행위에 대한 거부는 사실행위인 거거든. 사실행위인데 처분이 돼버렸네. 행정위가 아닌데. 그런 건 뭐라고? 형식적 행정행위죠. 학설에 따르게 되면. 그런 걸 지금 막 겁나게 일초에 100발씩 날리고 있다니까요. 네. 내가 봤을 땐 대법관 중에 이수근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처분성을 옛날에는 걔네들이 너무 좁게 봐갖고 제가 이것도 처분을 보는 게 사실은 맞고요. 이것도 처분인 게 맞을 것 같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것도 처분을 봐도 되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권리구제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논리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례가 파격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처분을.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건축신고면 이거는 금지 해제적 신고 아니냐? 근데 금지 해제적 신고면 금지를 해제시키는 건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금지 해제적 신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위한 신고가 모두 존재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적 신고는 오직 자기완결적 신고만 존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다수는 어떻게 봐?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위한 신고의 구도로 접근을 하는데 일부 견해는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의 구도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금지해제적 신고 대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해버렸잖아. 금지해제적 신고 중에서
수리료한 신고면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에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시켰잖아. 그러면 수리료한 신고도 인정되는 거고 자기완결적 신고도 인정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금제적 신고는 수리 거부가 다 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다. 그랬더니 영남 쪽에 그 소수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분들이 거북목이 돼가지고 이제 목이 아파 고개를 든 거야. 판례가 드디어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제적 신고의 구도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제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이 다 되는 거고 정보제공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다 판례 생각은. 2010년도 말에 아주 그냥 막 터졌어요. 그리고 2011년도 넘어오자 판례는 뭘로 말해요? 강사는 립 서비스로 하고, 그치? 여러분들은 답안지로 하고, 교수님은 논문으로 말하고, 판례는 뭐로 말해요? 판결문으로 말해야지. 들은 얘기가 있으면 걔들은 판결문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던져버려요.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도 처분이야. 근데 이유를 똑같이 제시합니다. 철거명령, 벌금부가 불이행하면 관호사업 제한, 이행강행 똑같은 걸 그대로 놓고 그거를 컨트롤 C, V 딱 해서 빡! 나왔어. 그런 무슨 얘기야. 착공신고는 금제적 신고야? 아니면 정보제공적 신고야? 정보제공적 신고잖아. 그치? 건축신고가 됐으면 난 건물 지어도 돼. 건물 짓는 시작이 착공이잖아. 원래 지어도 되는 거야. 그냥 정보 알려주는 거야. 오늘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냥 행정청한테.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해버린다니까. 인정을 해버리면 고개를 드셨던 분들이 어떻게 돼? 목 아파서 들었어? 미안해. 다시 숙여. 다시 숙여. 다시 숙이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료한 신고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고 나서 다수설의 견해는 뭐 서울적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요 3분법적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고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연세대 홍정선 교수님은 이제 뭐 안 계시지만 뭐라고 여기 장래 위험 방지 있지. 장래 위험 방지. 그게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놈 때문에 나중에 시정명령 벌금부가 이행강제금 관호사업자 뭐 사실 행정적 집행도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장래 위험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거 아니야. 그 장래 위험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홍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럼 또 새로운 구도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써있는 방식이 아니라 뭐 눈에 보이는 걸로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장래 위험이 존재하잖아. 수리도 처분이 된다. 수리를 요한 신고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거야. 아예. 그러면 수리까지도 처분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건 좀 과하잖아. 그래서 그쪽도 소수설. 이런 건 문제 안 나와. 소수설 이쪽은. 그래서 판례 입장 그대로의 상황 다수설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리를 요한 신고는 수리거부 다 처분 맞고, 그지?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쨌든 수리는 처분 아니야. 이건 사실행위야. 근데 수리 거부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3분법적 접근이 맞잖아. 수리는 처분 아니야.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을 뿐이야. 이걸로 정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중에 학을 띨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이게 반대 상황을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도 안 나와요. 뭐 내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뭐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여기서 3분법에서 위에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결국 처분성이 수리 거부가 부정되는 상황 있죠. 이게 사실상 발견이 안 됐거든요.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온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맞는 지문 나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여서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이거는 이름이 명의변경 신고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명의변경 신고까지만 알아두세요. 그거까지. 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이렇게 두 개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건 대표적으로는 식품위생법 39조에 대한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3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 음식점이라거나 제과점업이라거나 단란주점이라거나 유흥점이라거나 휴게 음식점이라거나 이런 허가를 받고 이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장사 그만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딴 사람들 팔고 나갈 거 아니야. 팔고 나갈 때 첫 번째,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카톡방에도 올려뒀던 그림이에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사법관계에서 내 영업재산을 팔겠죠. 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소유권이. 그러면 내가 저 친구가 하던 가게를 사면 내가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 이거 관어사업이거든.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 방금 전에 소유권 이전되는 건 이거는 사법관계 문제인 거고, 공법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영업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권 없이 영업해버리면 그거 불법 영업이에요. 그 영업권을 넘겨받아야 될 거죠. 근데 이거는 양도인하고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행정청하고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39조 1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인정된다는 거야. 양수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업재산 넘겨받은 사람은 사법관계에서 사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영업권이 인정이 바로 된다라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39조 3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항에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신고 좀 해라. 행정청한테. 지위 승계 신고 좀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헌 표현 그대로 그냥 물리 해석을 해버리면 뭐라고 느껴지죠? 사법관계 변하면 공법관계 자동으로 따라 변하는 거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고, 지금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라는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적 신고인가 보다. 그냥 알려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충분히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판례가 계속 여기다가 막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면 그렇게 생겼거든.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라는 말을.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수리는 무슨 수리냐면, 어떤 의미냐면 영업자가 바뀌었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잖아.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양도인한테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양수인한테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수리는 처분이죠. 수리가 처분이 되는 거고,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이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되는 거고요. 수리가 처분이면 그 신고는 무슨 신고야? 수리가 처분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네. 신고가 독립변수고 수리가 종속변수라고요. 신고가 뭔지가 나와야지 수리가 뭔지가 나오는 거지, 수리가 처분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가 무엇인지를 다시 역추적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니, 잘 생각해봐. 나는 정치인 중에서 여운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치인 중에서는 노무현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노무현이 여운형을 닮은 겁니까? 여운형이 노무현을 닮은 겁니까? 여운형은 해방 후 사람이잖아. 지금 자유당한테 암살당했다고. 한국당한테. 걔네들이 암살을 한두로 했어 옛날에.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뒷간으로 가도 그 옛날에 가야 될 당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불법과 성매매, 모든 뭐 해서는 안 될 짓 다 올라가고 있는 당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건 조직표가 나와 이상한 일이야. 이건 정말 후진국스러운 짓이야. 노무현이 여운형을 닮은 거잖아. 나이가 많아도 훨씬 많은데, 그치? 신고가 나와야 수리를 알 수 있는 거지. 수리가 나왔다고 신고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순서라는 게 있는 거라고, 세상에는. 알겠어요? 그러면 수리가 처분이라는 걸 어떻게 규명을 해야 돼? 이게 수리를 요한 신고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리를 요한 신고다라는 걸 뭘로 파악하는 거야? 신고 요건으로 파악하는 거라니까? 신고 요건에 뭐가 들어앉아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 요건이 들어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신고 요건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신고 요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유효한 양도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갑이 을한테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하고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과연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위승계 신고라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신고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뭐가 포함되냐? 양도계약의 유효함. 유효한 양도계약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양도계약이 유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딱 보면 딱이야? 기재사항 구비서류 같은 거야? 우리 딸이 봐도 알아? 왜 자꾸 딸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반드시 날 거야. 알겠어요? 반드시 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야. 우리 딸이 봐도 아나? 계약서 보면 알아? 아빠,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무효네요. 이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건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건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잖아. 뭐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유흥점 룸사롱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돈 좀 벌었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좀 놀러 가고 싶네. 놀러가 친구한테 맡겼어, 가게를. 야, 이거 내 열쇠인데 저기 서랍 안에 이거저거 서류랑 다 있어. 혹시 문제되면 네가 좀 처리 좀 해. 친한 친구한테 맡기고 갔다? 그럼 한 달 동안 놀다 왔어. 갔다 왔더니 내 가게가 아니야. 이래 된 거지. 얘가 뭐 했어? 지 도장 있고 이 안에 얘 인감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계약서 그냥 갖다 놓고 자기 이름 쓰고 친구 이름 쓰고 내 도장 찍고 친구 도장 찍고 그럼 돈 1도 안 듣고 나는 지금 소유권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갖고 첨부를 해가고 지위승계 신고 넣고 지위승계 신고 넣으면은 이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위소 수리거든. 준법률행위적 행위 같은 경우는 뭐만 된다고? 형식적 심사, 소극적 심사만 된다고.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라고요. 진실성을 파헤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준법률행위는.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한 거야? 특별히 문제가 없는 신고군요. 예, 그래요. 수리를 한 거지. 그러면 사법관계에서의 소유권, 공법관계에서 영업권 다 넘어온 거잖아. 맞아요? 맞긴 뭘 맞아? 이게 맞으면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이게 정상이야 이게? 아니죠. 계약이 무효잖아, 계약이. 그렇잖아. 계약이 무효니까 신고에 대한 수리도 무효라고요.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영업권도 안 넘어간 거라고요. 여기서 뭘 느껴?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요건은 뭐가 된다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리를 하신 건 거야. 그래서 수리가 처분이 되는 거라고요. 거꾸로 역산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양도양수하는, 넘겨버리는 이 영업이 신고 영업일 수도 있고 허가 영업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신고 영업일 수도 있고 허가 영업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때?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 위성소 적발장, 그렇지? 위성소 적발장, 위법 성립, 소급, 직권 취소죠? 적발장, 적법 후발, 장래, 철회죠? 네,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는 이게 위성소예요, 적발장이에요? 위성소 적발장으로 여러분 무조건 20문제 중에 2문제는 풀릴 겁니다. 위성소 적발장 하나로 뚫을 거예요. 알겠어요? 어느 쪽이야? 적발장이잖아, 적발장. 장발장이 아니라 적발장. 후발적 사유잖아.
아니 지금 양도인이 받았던 영업허가가 위법해서 취소하는 거야? 아니면 얘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거야? 양도를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잖아. 후발적 사유잖아. 철회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 플러스 이 수리에는 뭐가 들어가? 영업자가 변경되는 거잖아. 얘가 신규 영업자지. 그러면 어떻게? 얘한테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 될 수 있죠. 될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 한다면 허가 영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밀고 들어가고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까지 다 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만약에 상대방으로 인정이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의 원고 적격 문제없이 인정될 거죠. 직접 상대방 이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로 인정받아요. 당사자 등한테 처분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건데 당사자에 아예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상대방 누구예요? 누가 신고했어? 양도인이 했어? 양수인이 했어? 양수인이 했지. 넘겨달라고. 그치?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거지. 영업자의 지위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승계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처분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야? 양수인한테 나오는 거지. 그럼 외형상 상대방은 누구야? 양수인이지. 네. 그러면 양도인은 어때요? 양도인은 제3자예요? 외형상으로는 제3자로 보여지네요. 생긴 거는. 왜? 상대방은 양수인인 게 확실하니까. 하지만 판례는 이걸 직접 상대방으로 봐버려요. 방금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가게 되면은 양도인한테 그 수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허가 철회가 포함되어 있잖아. 허가 철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도인도 상대방 맞다는 거야.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친구한테 맡기고 넘어갔더니 그냥 관리권만 맡기고 간 건데 이놈이 아주 소유권, 영업권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이런 그래도 때리면 안 되잖아. 그치? 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얘가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계약이 무효면 어떻게 되냐면 수리도 무효예요. 예, 당연히 무효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효항해송을 제기해야 돼요. 무효항해송을 제기하면 거기에도 12조, 35조, 36조, 35조의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잖아. 얘가 만약 제3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과연 그러냐? 아니라는 거지. 얘 상대방이라고. 원고적격 인정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수리할 때 있지. 수리할 때 당사자 등에게만 진행되는 의견 듣기 진행. 의견 청취라고 하거든. 행정절차법 21, 22, 23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22가 의견 청취, 행정청 쪽에서는 듣기, 그러면 국민 쪽에서는 말하기. 이걸 의견 진술이라고 돼요. 의견 청취, 의견 진술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듣는 거, 이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야. 22조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한테 이런 처분이 나올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좋아. 언제 어디까지로 와서 얘기하면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사람한테 침익적인 처분이 나오는 건데 갖고 갑자기 말해봐! 그럼 갑자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라는 게 먼저 이루어져요. 사전에 알려주는 거야. 처분의 내용과 근거, 이유를 다 알려줘요. 당신한테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하시라. 21조 사전 통지. 그 다음에 22조에서 이건 들었지? 그럼 듣고 끝나? 잘 들었어. 말씀을 아주 잘 하시네. 그럼 그냥 처분하겠어.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뭐하러 얘기를 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결과가 바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의견을 들었으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23조 이유 제시를 해야 돼. 그 들은 얘기에 대한 나의 판단을 알려줘야 돼요. 이유 제시를 하면서 처분 통지서에다가 써줘야 된다고. 당신이 주장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 21조, 22조, 23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거기서 그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는 거 누구한테 하게 돼 있냐면 당사자 등한테 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 등한테 하게 돼 있는데 얘가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당사자로 인정받거든. 당사자로. 그래서 얘한테 사전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리는 영업자의 변경이고 그 안에는 허가 영업이라고 했을 때 뭐가 포함된다고? 양도인에 대한 그 허가 철회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에 대한 허가 발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나 문제 없는 거 막 안 들어가요. 막 널브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서 안 돼. 버릴 건 버리고 갑니다. 문제 풀면서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또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신고 영업 어때요? 영업신고, 자기한결적신고. 수리가 처분이 아니잖아. 수리가 처분이 아닌데 어떻게 수리 철회라는 게 존재하나? 그러면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라는 그 구도는 깨지는 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오직 허가 영업에서만 먹히는 건가? 아니 그렇다면 재작년에 사법시험 문제는 오류네. 이용원 나왔거든. 이용원. 이발소 당연히 자기한결적 신고예요. 거기서 지휘승계 신고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이런 식인 거예요. 허가 영업이냐 아니면 신고 영업이냐, 자기한결적 신고, 강학상 허가, 일반적 허가. 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양도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수인한테 이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사법관계에서 자기들끼리 양도계약을 체결을 했지요. 양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법관계에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라고요. 이제 공법관계에서 뭐를 들어가요? 지휘승계 신고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나오게 되면은 영업자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있잖아. 여기서 수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행정청이 이렇게 있어. 행정청한테 얘가 지휘승계 신고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얘가 거기다 이렇게 수리를 할 거거든.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수리 안 써도 돼. 여러분 다 올려준 거에 다 있어요. 수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리가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먼저 이 지휘승계 신고라면 이 신고의 요건에 뭐가 포함된다? 유효한 양도계약. 유효한 양도계약이라는 게 포함이 됐으니까 이거는 실질적 요건을 신고 요건에 포함을 하는 거라고요. 포함을 하는 거면 이건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 거지.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 거고, 이 수리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영업자 변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영업자 변경을 의미한다고 하게 되면 얘한테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거고, 얘한테는 영업자의 지위, 영업권 박탈, 상실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인한테 대해서는요, 영업권을 새롭게 신규 영업허가, 영업권 취득이라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수리는 당연히 처분이 됐겠죠. 처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1번 이런 식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고, 그 다음 2번 이런 식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처분인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리를 위한 신고라는 게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거나 어저께 배운 거 그런 식의 외부 변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됐어요. 스스로. 다른 외부 변수가 지금 여기에 적용된 게 없어요. 그냥 식품위생법 하나를 밀어버린 거라고. 이런 상황일 때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맞다고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건 진짜 수리를 위한 신고예요. 진짜 수리를 위한 신고면 그 수리는 뭐가 돼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바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 수리가 되는 거예요. 수리. 그러면 아까 우리가 39조 1항 3항 이렇게 있었지. 39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3항에서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그 39조 1항에 있는 게 지금 이 수리의 법적 효과예요.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영업자가 변경된다. 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니까 당연히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신고 영업이냐 아니면 신고 영업이냐 허가 영업이냐 라는 문제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둘 다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둘 다.
이 신고 영업이 이 신고가 아니죠. 얘는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던 사람이고 이건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 둘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위승계 신고하고 이것도 지위승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저 신고 요건이 필요 없어지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얘는 말이야.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권 취득한 거예요. 수리는 필요 없었던 거고 영업 신고 적법하게 하고 영업권 취득했던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 영업권이 있던 거예요. 그 영업권이 박탈되는 거라고요. 그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영업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그 안에 영업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영업과 허가 영업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거고 당연히 둘 다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필요한 거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얘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맞는 거고 그 수리는 영업자 변경을 의미하는 게 맞고 준법률에 인정해서 수리가 맞는 거고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여러분 문제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파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허가를 받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던 친구니까 허가 철회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신고는 수리 철회라는 게 존재할 수 없지만 허가 영업일 때는 허가 철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신규 허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뿐인 거야. 여기까지 출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허가 영업일 때 이런 의미를 하나를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지. 그 안에 처분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신고고 수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이 신고 영업이냐 허가 영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그래요. 이러면 다 풀려. 됐어. 넘어갑니다. 인허가 의제는 안 해도 되지. 어저께 했던 겁니다. 건축신고 자체는 자기한결적 신고. 대표적인 자기한결적 신고예요. 건축법 11조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14조에 가게 되면 1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85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신고만 하면 그러면 11조 1항에 있는 허가받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이건 원래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 뭐를 의제되는 인허가로 갖다가 붙이는 거였지? 개발행위 허가예요. 항상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안에는 토지의 이용 실태와의 주변 상황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할은 집중되고 관할 요건, 절차도 집중되고 절차 요건, 실체는 집중 안 되고 실체 요건은 살아남는다. 그러니 신고 요건 안에는 모두 포함되는 거야. 원래 건축 신고의 그 형식적 요건 말고도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실질적 요건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신고 요건에. 그래서 수리를 위한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뭘 조심하라고 했지? 이건 외부 변수예요. 외부 변수라고요. 밖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58조에 따른 이쪽의 외부 변수가 이 건축 신고에다가 자극을 줘가지고 얘를 수리를 위한 신고로 바꿔먹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수리를 위한 신고는 아니에요. 수리를 위한 신고는 맞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수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조에서 수리냐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했죠 어제? 여기서의 수리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성질이 센 놈이 있으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랑 똑같이 이건 예외적 허가야. 수리라고 써있지만 예외적 허가야. 그리고 원래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행위지만 이거는 또 이거 재량행위야. 이렇게 처리된다고 했죠. 그 다음 복수법령에 대한 적용입니다. 복수법령.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에 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당구장을 한단 말이에요. 당구장 가지마. 알겠어요? 오락실도 가지마. 담배, 술 괜찮아요. 네. 이건 지가 가슴 아프면 그만 피고 이거 취했다 하면 술 먹는 거 전 되게 칭찬해요. 네. 공부하는 사람은 수험생은 술, 영화,
드라마, 연애 프로 보지 마. 이건 중독 있어. 안 돼. 이런 거 보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요. 술 먹고 다음날 내 집중이 안 되죠. 그 술 먹고 아무리 다음날도 여러분들 무조건 와서 앉아는 있어야 돼. 응?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 패션은 조금 안 그런데 패션은 약간 좀 많이 이상하게 젊잖아. 선비정신으로 살아. 근데 보통 다른 학원은 그러지 않고요. 안에서 직원들하고 강사들하고 막 이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잖아. 그럼 8시까지 같이 이루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있던 선생님들 중에서 난 아침 수업이 있어. 거기서 그렇다고 빠져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원장부 원장들이 앉아있는데 빠져 그럼 지한테도 타격 있잖아. 얻는가요? 이래. 그럼 넌 새끼야 집에 가 잘 거고 나는 가고. 그래도 가요. 그래서 수업을 해요. 근데 패스원은 뭐 술을 잘 안 먹어요. 네. 그래도 수업합니다. 여러분들도 술을 먹어도 당연히 수업에 들어오셔서 앉아는 있어야 돼. 그러다 기절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여기서 죽으세요. 그럼 되게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쵸? 술집에서 죽으면 되게 못생긴 죽음이란 말이야. 알겠지?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한번 술을 먹고 다음날 힘들잖아. 한 달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죄의식이 있어서. 되게 좋은 효과예요. 되게 좋은 효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죄의식을 못 느끼면 그건 사람 새끼도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때려치는 게 나아. 그냥 한 번 먹고 그냥 난 미친놈이야 막 이렇게 하고 한 달 열심히 공부하면 효과가 훨씬 세다고요. 계속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야 돼요. 당구장 이런 거는 가지 마요. 왜? 당구장 가면 이거는 한번 치기 시작하잖아. 치기 시작하면은 말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얘한테 2만원 뜯겼다 그러면 이거 복수전 해야 되잖아. 그치? 복수전 시작되면 1년 걸려. 그러면 우선 1년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말고 영화, 드라마, 술 이런 건 괜찮아요. 담배 아주 좋죠. 담배 피면은 가슴이 아파서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뭐냐면 당구장이에요. 이게 노량진 초등학교란 말이야. 노량진 초등학교. 노량진 초등학교에서 여기 정문이라고 치고 여기가 정문이야. 여기가 패스원이야. 여기 동작구청이죠. 이거 오늘 알아본다는 거 깜빡했다. 동작구청에 건물이 빠지고 나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가 난 지금 제일 궁금한데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학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정상적이잖아. 건물이 너무 커.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뭐예요? 공용재산이지. 공용재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잖아. 그치? 공용물. 그러면 쟤들이 옮겨가게 되면 그 안에 공무원이 안 쓰죠? 그럴 땐 뭘 하겠어요? 공물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공용 폐지를 하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 의사요소로. 그럼 공물이 소멸이 되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죠? 바뀌게 되면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그럼 분명히 사인 누군가한테 매각을 할 거야. 근데 저 건물이 저렇게 크고 낡기 때문에 되게 싸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는 학원,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선수들이. 선수들이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누군지는 말을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5개 멤버들 말고 여기서 3명은 죽었죠, 이제. 좀 이따 이제 사망 신고 할 거고요. 근데 2명이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패스원이야, 지금. 근데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회사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걔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건 정말 최고잖아요. 싼데 엄청 크잖아. 터버리면 강의실이잖아. 최강이죠. 저거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게 동작구청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200m 잡는단 말이야. 200m. 학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다고요. 학교보건법이 이렇게 있으면은 살짝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200으로 생각하세요. 200m. 그럼 여기서 이렇게 200이야. 200. 200m까지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에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우리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걔가 얘기해 주잖아. 앞에 있는 여자애가. 그죠? 목소리 괜찮죠? 그 목소리 바꿀 수 있거든? 그래갖고, 얘가, 여기는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거기 들어간 거야. 들어왔다? 그럼 이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하고 보건 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익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해줘야 돼. 그럼 이 안에서 여기 당구장 있고, 여기 룸사롱 있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애들이 조숙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조숙해져? 초딩들이 갑자기 기어 올라가고 다리도 안 닿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스윗 찍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애들 국가대표 되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 안 돼. 이 안에다가 하면
하면 안 되니까 안팎을 나누란 말이야. 안에서 할 때가 있고 밖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당구장을 할 때하고 밖에서 당구장을 할 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봐. 비교를 하게 되면 당구장 할 거니까 당연히 당구장업 신고는 해야 되겠지. 그래, 이거 할 거야.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당구장을 하나? 당구장업 신고. 이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에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금지 해제 결정을 받아야 돼요. 금지 해제 결정. 금지 해제 결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걔네가 딱 보고 나서 얘네는 이게 200m 안짝이긴 하지만 뭐 들어온다고 큰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왜?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곳들이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큰 영향 없잖아. 그치? 그런 건 또 예외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고는 무슨 신고가 돼요? 당구장업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야? 자기환경적 신고야? 자기환경적 신고죠. 예, 당구장 사장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야. 신고하면 다이만 사면 돼.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자기환경적 신고야.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땐 당구장 사장님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금지해적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 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외를 허용하는 거잖아. 더 이상 이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거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에 해당하는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밖에서 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안 받지. 안 받으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지만 이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러면 밖에서 할 때는 자기한끌적 신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안에서 한다고 했을 때 상황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어. 이쪽 문제가 있고 이쪽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먼저 뛰는 거야. 먼저 하는 게 신고일 때. 이게 1번 상황이야. 근데 먼저 뭐부터 들어가는 거냐면 금지해제 결정부터 먼저 들어갔을 때 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 신고 먼저 하든 이거 신청 먼저 하든 그건 내 마음인 거거든. 뭘 먼저 밀어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바뀐다고. 그러면 먼저 이걸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이걸 먼저 하게 되면 금지 해제 결정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받았다. 예외적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그럼 나 이 안에서 당구장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이제 허용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당구장업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외적 허가 한 개 받고 나서 자기한결적 신고 한 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영업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번. 이거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먼저 당구장업 신고를 밀어넣지? 그러면 걔네가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묶어서 같이 해줘요. 묶어서 한 번에 빵 이렇게 준단 말이야. 빵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이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가 나오면 금지 해제 결정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야.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뭐밖에 없어? 당구장업 신고 자체에는 형식적 요건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이쪽에는요, 이거는 진짜 내용적 심사가 필요하죠. 이거 면밀히 확인해 봐야 돼. 정말 여기서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는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수리가 나오면 금지해제 결정도 나온 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는 실적 요건, 더 이상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다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신고 요건에는 뭐가 들어가 버린 거야?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면 수리를 위한 신고로 바뀌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개씩 하고 싶으면 한 개씩 하는 거고 한꺼번에 하는 거야. 내 마음인 거야. 내 마음인 건데 뒤에 거 먼저 던지면 이거 따로 받고 그 다음 단계 이거 들어가는 거고 이거 먼저 던져버리게 되면 이거 할 때 한 방에 터져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해줘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 복수법령이네. 복수법령인데 왜 하나 선택 안 해?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니 일반법이랑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적용시킬 것이고 그 다음 신법이랑 구법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시킬 것이고 그 다음 상위법이랑 하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하위법을 적용시킬 것인데 저건 뭔 놈의 두 개의 법을 다 적용시키고 앉아갖고 저런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지. 오케이? 네. 아니, 여러분들은 생각이 안 들어도 비정상은 아니야. 알겠어요? 예, 아직 그 생각이 들면은 여기 안 있을 테니까. 그리고 비정상회담은 끝난 지 됐잖아요. 그죠? 다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그래서 걔네들이 광고를 찍고 돌아다니는 거구나. 그죠? 예, 무슨 자동차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막 이러면서 막 광고에 나오대? 예, 이 새끼들. 잘 살아남았네. 애들이 참 착하고 똑똑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걸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이렇게 있으면 뭐를 하는 거라고요? 뭘 적용한다고? 특별법이지. 그다음 두 번째, 신법이 있고 구법이 있으면 뭐를 적용을 시켜요? 당연히 신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새 거 샀는데 새 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으면 뭐를 적용시키는 거라고? 하위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하위법을. 뭐가? 적용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한 개를 배제하고 이것만 적용을 시키는 거야.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데 선택이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적용 우선 순위가 있다고. 순위가. 왼쪽을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왼쪽을. 그치? 그런데 이런 식의 구도가 성립이 되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구도가 성립되는 거냐면 법조문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예요. 그런 걸 우리가 법조경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법조끼리 싸움이 붙은 겁니다. 법조문끼리. 그러면 한 놈은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놈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법조경합의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 보면 영업신고와 건축신고를 섞어먹는 문제도 있거든.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럼 법조경합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건가? 저 상황은 어떨 때 우리가 저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 여기 이제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고, 그 다음 그게 아니라 권리끼리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청구권끼리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국가배상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무런 경합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경합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복수법령 중에 선택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적용하는데 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뭐예요? 동시 적용한다. 모두 적용한다. 복수법령이 100만 개가 있으면 100만 개를 통째로 그냥 부어버린다는 거야. 오케이? 한 개 안 골라요? 위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법조경합의 상황에 있어서는요, 서로 간에 우선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다고. 순위대로 가요. 근데 두 번째, 청구권 경합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서가 없는 겁니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뭐지? 복수법령 간에 서로의 입법 목적과 그리고 적용 영역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돼요. 같은지 다른지. 이건 입법 목적도 같고 적용 영역도 같을 때예요. 둘 중에 한 놈만 살아남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같고 살아야 되는 장소도 같아요. 응? 생각을 해봐. 갑이라는 사람이랑 의리한 사람이랑 병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해.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목적이 같아요. 한 여자만 사랑하잖아. 그지? 적용형이 같아요. 둘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적이 같고 영역이 같으면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근데 목적은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나라가 살까 저 나라 살까. 이게 달라. 적용이 달라. 아예 입법 목적이 다르지? 그러면 적용 영역에 대한 문제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뒤에 국가배상 또 나오니까 우선 이걸로 정리를 해놔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럼 쟤는 뭡니까? 체육시설법하고 학교보건법은 서로 입법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뭔 관계야 둘이. 그치? 학교보건법하고 체육수업하고 뭔 관계입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동시적용이라고요. 동시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지 지금 않은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저 당구장업 신고 같은 경우는 체육수련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수련법에 보면은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 홍정선 교수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예. 등록 제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신고는 수리, 신청은 허가 이렇게 되는데 등록은 사인의 행위가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가 수리예요. 수리 마수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인데 이게 수리인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치? 너의 정체는 뭐냐? 몰라요 아무도. 등록 제도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우선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보통 수리를 하는 신고. 이걸 비교해보세요. 신고, 등록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가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잖아. 다른 영역이라는 거지. 이렇게 비교가 돼 있을 때는 이 신고가 뭐냐? 자기한결적 신고예요. 왜냐하면 저 등록은 최소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상이거든. 최소한 저놈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거든요. 등록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신고는 무조건 자기한결적 신고가 되는 거라고요. 위에 있는 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예요. 당구장업이 여기 있어요. 당구장업이. 골프장은 어떨까? 골프장은 여기 있는데 골프 연습장은 여기 있어요. 느낌 맞지? 연습장은 그냥 여기 있는 거고, 골프장은 라운딩하러 가는 곳이니까 이게 뭔가 사이즈 차이가 나오잖아. 사이즈 차이가 나오니까 사이즈 좀 나온 놈은 내용적 심사 좀 하겠다는 거지. 연습장 하나 만드는데 뭐 또 그냥 신고 마셔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한결적 신고라고 처리해 놓은 거라고요. 오케이? 예. 거기까지. 그다음 집회신고는 됐어요. 집회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대용적 신고. 정보대용적 신고니까 자기한결적 신고. 자기한결적 신고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세요 그냥 앞에 나가서. 근데 좀 못할걸? 그냥 하여튼 집회를 뭐만 하면 경찰은 와요. 네. 잘 알고 오는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 경찰을 보면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그러잖아. 부담을 좀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 안 하고는 또 신고하면 또 내가 신고했는데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죠. 경찰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가 걔들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 주인이고 주임님이라고 해봐. 싫어? 나랑 대등한 관계로 살고 싶어? 그럼 시험 떨어져야 돼. 내가 당신들 주인이야. 이건 확실한 거잖아. 당신들은 노예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 신분을 보장받는 노예. 그거 아닙니까? 제가 학원 할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내가 니네들 월급 주는 게 아니야. 우리 강사들이 월급 주는 거야. 이놈들이 무너지면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내가 그럼 니들한테 줄 돈이 없어. 응? 그럼 어떻게 해? 나를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강사들을 니네들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잘해. 그래야지 니네들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야.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는 패스원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네. 계약이 7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인이라. 그치? 주인이라. 그 안에 날 죽일 수도 있어. 어떻게 죽이죠? 지금도 강의를 7개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더 늘려서 한 10개를 늘리면 그럼 누구 돼요? 기태 된다고. 그죠? 기태는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네. 미친놈. 그걸 어떻게 버티지 싶은데 난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노예여도 난 노예 해방의 전선으로 나가게 되네. 뭐 쪽쪽 빨아서 50이 되는 날 죽여버리려고 할지도 몰라. 부당이득. 지난번에 이거 하나 딱 빠져 있었던 건데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부당이득이란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봤냐면 공법관계에 대한 합법 규정의 유추 적용 있죠. 초반에 했던 거 거기서 봤었어. 거기서. 그치? 부당이득. 그때 기억 다시 해봐. 어떻게 돼 있었나? 공법관계는 통일된 법전이 없어요. 통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
숭숭숭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함. 도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가족끼리 해결하면 좋은데, 그쵸? 관련 규정, 공법상, 불문법 원리 뭐 여러 가지 꽂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 가족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게 바로 사법 규정. 사법 규정에는 이해 조절적 규정과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 있었고, 공법관계는 권력적 공법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관계를 나눠 먹었었어.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였지. 근데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모든 공법관계에 다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해 조절적 규정은 사법관계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비권력적 공법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권력적 공법이 안 된다고 했지. 얘는 누군데?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 2개가 있었잖아요. 예, 법 원칙적 규정.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막 날짜 계산하고 했던 거, 그런 법 기술적 규정이 있잖아. 얘는 일반법 원칙적 규정. 그리고 결국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란 말이야. 원리적 규정이니까 공법관계 넘어와도 되죠? 처분 포함되어 있는 권력적 공법관계로 넘어와도 되죠? 환영하세요. 오십시오. 받아들였어. 그래서 741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있어. 이게 거기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누가 얻고 그 다음에 딴 쪽이 손해를 받으면 그런 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걸 완전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양쪽 다 있거든. 행정 주체 쪽, 행정 객체 쪽. 행정 주체는 그냥 맨날 행정 주체라고 보통 불러. 근데 행정 객체 쪽은 또 우리가 굳이 또 사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그게 있을 겁니다, 내용이. 네, 로마서 3번에 보면 있죠. 로마서 3번에 보면 행정 주체 부당이득과, 왜 그러고 있어? 응? 자료가 없어요? 없어? 여기 있는데. 여기 카메라 안 보는데. 카메라 내가 우선 시선 끌고 있을게. 빨리. 어? 싫은 말고. 뭐 카메라 시선 어떻게 끌어? 카메라는 로봇입니다. 그래. 뭐 얘기 까먹었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인이 국가한테 당신 나한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내놓으셔, 반환 청구를 한다면 이건 무슨 부당이득? 행정주체 부당이득이지. 국가가 나한테 야 내놔, 돈 내놔 임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 무식하게 보면 거기다가 공통적인 거 하나 깔아놓은 것처럼 서로가 남의 땅 무단 점유하면 당연히 부당이득이죠. 그렇죠? 국가가 사유지 무단 점유하고 있어. 그 다음에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막 사용, 농사를 짓든 거기서 뭐 건물 짓고 영업을 하든, 그러면 거기서 얻은 이익은 다 부당이득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국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정당한 권한을 취득함이 없이 남의 땅 위에다가 고속국도를 쫙, 이런 부당이득이죠.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냥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공법상 부당이득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보험료는 이거 써다 지우면 돼. 왜 또 이게 들어? 그 의 부분의 끝에 부분은 지우세요. 2번째 문장. 특히 뒤에 특히 지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험료 문제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공법상 부당이득은 이 민법이잖아. 민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사법상 부당이득이야. 사법상 부당이득. 근데 이걸 우리 공법관계에다 끌어다 지금 적용시킨 거잖아. 그래서 공법상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발생의 원인이 공법적 원인이기 때문에 그냥 공법상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별거 없죠. 네. 그 다음 내려가시게 되면 741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네, 거기 국세기본법 51조 한번 보세요. 우리 과오납부 금원 반환과 초과납부 금원 환급에 대한 거 구도 봤었나요? 안 봤었나요? 봤을 텐데.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에서 과오납부 금원 반환, 부가처분을 했는데 세금 같은 거, 근데 그게 위법했다, 근데 나 돈 이미 냈다,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했었죠? 처음에 부당이득을 제기하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그거 한번 보세요. 국세기본법 51조에 보게 되면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국세나 가산금은 뭐야? 이자
체납 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이게 이제 부가처분이 위법해갖고 잘못 납부한 과언납금입니다. 과언납금. 예,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이건 뭐야? 부가처분은 적법한데 1,0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2,000만 원 낸 거야. 예. 오늘 오전에 한번 그렇게 했어. 예. 약을 좀 사야 되는데 마약 아닙니다. 약을 좀 사야 되는데 그거 이제 나한테 그 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후배가 있어요. 학교 후배. 그래갖고 걔한테 야 그거 좀 보내봤고 얼마였지? 그랬더니 형 그 10만 8천 원인가? 그래요. 그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 나 지금 뭐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계좌로 보낼게. 네가 처리 좀 해줘. 이렇게 했어요. 10만 8천 원 알았어. 그리고 이제 계좌 불러줘. 그 보냈는데 뭐 좀 느낌이 이상해. 100만 80만 원을 100만 8만 원을 보냈어요. 진짜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장난으로 실수로 0 이러잖아. 진짜 실수로 0 찍은 거야. 네.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나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깜짝 놀라. 잘못 붙였다. 미안하다. 환급해주라. 미안하니까 2개 살게. 78만 원 정도에 돌아온 거죠. 그런 거.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실수로 2,000 찍은 거지. 그럼 뭐야? 국가가 당연히 1,000만 원만큼 부당이득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될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즉시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 납부한 금액, 환급세액을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된다.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라 이겁니다.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라. 그 다음 공법상 부당이득은 뭐 2가지 종류가 있다. 뭐 몇 개 얘만 좀 볼까요? 이거는 과언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의 유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주체 쪽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료를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금전급부 하명을 하는 상황들이에요. 돈 내라고 한 거. 돈 내라고 했는데 그 부가처분이 위법하고 잘못됐고 아예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죠? 그러면 국가가 가져간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그치? 그 돈에 대한 법률상 원인은 뭐가 되는 거야? 부가처분의 효력이 되는 거라고요. 효력이 없으니까 시작하는 순간 바로 납부하는 순간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부당이득. 근데 그거 말고 취소 사유일 때 단순 위법할 때는 어떻게 돼? 효력이 있잖아요. 부가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성립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3개가 나와야 돼. 3개 중에 뭐 하나 나와서 법률상 원인을 제거해줘야죠. 그러면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보시고 다만 이게 여러분들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언납부 금원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가처분이 위법이잖아. 전제가 위법이잖아. 위법이니까 무효거나 취소 사유인데 취소됐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초과납부 부분이 있죠. 1,0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내가 2,000만 원 낸 거야. 2,000만 원 낸 거야.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이 이것도 부당이득 처리예요. 판례가 부당이득 처리합니다. 근데 하나만 유독 판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사실은 그 한 개의 법리가 맞아요. 맞기 때문에 다른 초과납부 금원원급에도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판례가 그거를 확대해서 적용한다라는 말을 판결문에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그대로 부당이득 처리가 되고 있지만 뭐는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하고 다른 뭐 양도소득이라거나 이런 거랑 굳이 차별할 이유가 현재 없어요. 없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부가가치세는 또는 그냥 국세는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문제가 나올 거야. 국세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험료, 국세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는 초과납부 금원환급이 부당이득 문제가 맞습니다. 아직 맞는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판례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상호간의 어떤 재산상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부당이득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사법상 경제적 이해 조절의 법리로서 뭐니? 이건 내가 쓴 표현인데 쓰다가 표현이 이상하게 썼네. 뒤에부터 판례 뭐라고 돼 있어?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 상태 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야. 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건 부당이득 처리를 안 한다고 했다는 점 요거 기억해놔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있어서는. 그 다음 뒤에 거 이런 것도 간혹 출제됩니다. 공무원인데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너무 많이 받았네. 그럴 때 아싸 이러면 안 돼. 돌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예, 보지 마세요. 예, 공이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 내 월급만 쓰세요. 알겠지? 나머지 썼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연금 이런 거. 판례는 그 기초생활연금. 기초생활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갔다. 또는 받으면 안 되는 놈이 받아갔다. 너무 많죠, 그거는. 그렇죠? 아니 진짜 겁나 잘 사는 애들이 기초생활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예. 나도 국가에서 주는 거 뭐 한 개 1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원. 1원만 받으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어. 아무것도. 내가 받은 거는 감옥 갔을 때 밥하고 잠자리, 군대 갔을 때 밥하고 잠자리, 이게 다였어. 그 외에는 국가가 해준 게 내 핸드폰 경찰이 찾아준 거 한번 답니다. 뻥이겠죠. 그렇죠? 홍준표가 사건은 한 번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간접세가 많은 나라도 없고 그렇게 몰래 뺏어가는 나라도 없지만 또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급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현금으로 1원만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지. 성립요건과 시효입니다. 성립요건 간단해요. 이득,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손해하고 인과관계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걸 보고 문제될 일은 전혀 없고 항상 법률상 원인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야. 법률상 원인이 있냐 없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거 몇 년짜리예요? 부당이득 몇 년짜리야? 우린 다 5년. 알겠어요? 우린 다 5년. 여기서 얘기했나? 앞에 수업에서 나왔었다. 우린 있잖아요. 국가가 국민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채권, 반대로 국민이 국가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채권. 네, 이래도 저래도 다 5년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내가 쟤한테 받을 돈이 그게 공법상 권리든 아니면 사법상 권리든 이쪽에서 받는 게 공법상 권리든 사법상 권리든 다 5년입니다. 알겠어요? 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개별법에 뭔가 완전 유니크해 막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와리가리 서로에 대한 권리 행사는 그냥 다 5년, 공권, 사건 구별하지 않고 5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년.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 라스트. 소송 형식.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고 손실보상 청구 소송하고 이 세 친구가 항상 문제야 3명이에요. 문제야 3명. 이 친구들에 대해서 과연 뭐로 봐야 될 것인가? 하게 되면 말이에요. 다 돈 달라는 거잖아 지금.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다 돈 달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는 거라고?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원인, 어떤 행위, 그냥 행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결과. 결과? 무슨 권리? 뭘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공법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법적 원인에 기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근데 이 결과는 국가배상법 판례가 민법으로 보죠. 사법으로 본다. 민법의 특별법 이래버리잖아. 사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아예 민법이죠. 741조 아예 민법이죠. 이런 식으로 권리 부분이 국가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 권리 부분이 사법 이렇게 있으면은 학설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한다고요? 학설은 원인에 집중을 하죠. 판례는 결과 쪽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버리면은 여기서 이 받을 권리는 무슨 권리가 되는 거야? 이러면 공법상 권리가 되는 거야. 공권. 그렇게 되면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소송 형식은 뭐가 되는 거야?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야. 당사소송. 공권이니까. 공법상 법률관계잖아. 행정청이 행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은 당사소송을 하라. 이렇게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나오지 않습니까? 판례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 권리는 국가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건 사건이니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민사소송 이래 처리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가 맞겠어? 학설이 맞다고. 학설이. 당사자성이 지금 제대로 제도가 구비가 완전히 안 돼 있어서 판례가 편의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민사소송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네들이 그거 메워야 될 사람들이면서.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밑에 보시면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뭔가 변태적이다. 취소송 중심주의. 예, 항고소송만 이쁨 주고 그중에 취소송만 이쁨 주고 당사소송 개무시하고 아무리 그래도 없으면 안 돼. 응? 이렇게 되어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했고 학설과 판례 입장이 서로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즉 앞에는 처분이 있고 뒤에는 처분 없고 이럴 때 당사소송 간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야. 처분 있고 그거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 자꾸 처분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균형을 못 잡고 처분이 있냐 없냐 자꾸 이러면 뭐가 집안을 살리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큰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 이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자꾸 이상한 거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꿨어. 네, 개정안. 2013년도 3월 20일 날 입법 예고됐던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번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꾸 답답한 소리 하니까 아예 찍어버렸어요.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우선 이거는 자꾸 논란이 나니까 아예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야. 조용히 좀 하라고. 네,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분을 원인으로 했냐? 뭐 공법상 계약 같은 걸 원인으로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법적 원인이면 다 당사자소송 이렇게 했잖아요. 공법적 원인이면 다 당사소송. 하여튼 원인에 집중해달라고. 원인에 집중해달라고. 결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결과 집중하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사법규정 유치적용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공법관계 그러면 구멍 숭숭 뚫릴 때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공법이라는 게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개정안이 다 해결을 해놨어요. 해결을 다 해놨는데 물론 우리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 일요일부터 배우는 게 바로 우리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도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뭐? 아까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걸 만약 부당이득의 문제로 처리하면 학설에 따르면 당사소송,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 이렇게 될 건데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어? 이거는 국가가 얘가 잘못된 돈 1,000만 잘못 낸 돈 1,000만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술을 마시고 있을 텐데 이 1,000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문제인 것이고 이건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소송이라고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판례가. 오케이? 뭘 기억하라고? 부가가치세 쪽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부당이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당사자소송이라고. 당사소송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매직 부가가치 이쪽이 제일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갖고 서설 마치고요. 네, 내일은 제가 좀 일정이 좀 있어서 그렇고 일요일날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